나도 이걸로 학위를 취득했고 편입까지 했다. 그게 바로 학점은행제이다. 오늘은 온라인 학점은행제 기준으로 모르고 시작하면 시간 날리는 10가지 포인트만 빠르게 정리해본다. 입학조건. 학점은행제는 별도의 입학조건이 없다. 사실 필요한 건 수강료뿐이다.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시작이 가능하다. 수능, 내신, 나이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아무나 시작할 수 있어서 졸업장 자체만 보면 사회적 인식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이걸 높이는 획기적인 방법이 뒤에 나온다. 그럼 학점은행제는 누가 할까? 내가 플랜으로 8년 동안 일하면서 알게 된 건 대부분이 수능, 입시와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분들이다. 그리고 해외 거주자, 군인, 직장인도 엄청 많다. 나도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해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한 케이스이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긴다. 대학을 못 갔다는 이유로 그냥 회피성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계획을 잘못 세워서 다시 처음부터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국 중도에 포기하는 케이스가 진짜 많다. 학벌과 학력.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이때 갈림길이 생긴다. 학벌이라는 건 대학교 이름 자체 네임들을 의미하고 학력이라는 건 고졸인지 대졸인지 가방끈을 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학벌이 필요하다면 학점은행제 졸업장 자체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나처럼 학점은행제 졸업장으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정규대학교를 편입을 하는 걸 추천드린다. 반대로 학력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응시 자격이 필요할 때,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나는 전문대 졸업일 때, 블라인드 채용인데 대졸자를 모집할 때, 승진, 연봉 협상 등을 목표로 학력 개선이 필요할 때, 이렇게 가방끈 자체가 필요한 거면 학점은행제가 매우 좋다. 이렇게 학점은행제 그 자체로는 학벌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걸 어디에 쓸 건지 먼저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온라인 방식. 학점은행제가 유명해진 건 사실 온라인 방식 때문이다. 내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집 PC방 어디서든 녹화된 강의를 순서에 맞게 들어나가는 시스템이다. 심지어 중간기말 같은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르는데 시험 감독관이 우리 집에 방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학보다 부담이 덜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게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가장 큰 착각이다. 자유로운 대신 자기관리를 못하면 일정이 바로 꼬인다. 그래서 이때 많이 포기한다. 조심해야 될 게 출석이 80% 미만이면 미수료, 각 항목별로 60점이 되지 않으면 F가 나온다. 참고로 학점은행제 수업도 상대평가이다. 수강비. 먼저 대학교 등록금은 한 학기 평균 300만원이다. 근데 학점은행제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과목당 비용으로 측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7과목을 수강한다. 교육원별로 너무 다르지만 할인받으면 평균 50만원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강할 때 교환 파일, 즉 PDF 자료가 무료 제공된다. 이렇게 대학교에 비해서 저렴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학점 취득 계획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학위를 취득하는데 누군가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쓴다. 그래서 다음 내용이 중요하다. 참고로 국가장학금은 지원되지 않지만 학자금 대출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초기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자격증과 전적대 학점. 그럼 학점은행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커말 1급,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해도 학점으로 인정해준다. 일반 정규대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졸업하는 기간이 훨씬 단축된다. 원래 4년제 대학은 4년을 다녀야 졸업이지만 학점은행제 중 특히 빠른 학과의 경우에 1년 6개월이면 4년제 학사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사이트 공식표에 등재된 자격증이면 학점이 인정된다. 다만 인정을 받을 때 규칙은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예전에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학점은행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조건이 존재한다. 자퇴, 중퇴 또는 졸업을 했을 때 대학교에서 취득한 F가 아닌 과목은 전부 활용 가능하다. 이때 전공 일반 교양 학점으로 분류해서 가져온다. 참고로 재학 상태일 때 가져오는 건 불가하다. 그리고 학위 조건에 맞게 부족한 학점들을 취득하면 졸업장이 나온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학점은행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조적인 부분을 알아보자. 진짜 중요하다. 교육원 구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점이 있다. 학점은행제 교육원마다 특성이 다르다. 대표적으로는 개설된 과목이 다르다. 학점은행제의 모든 과목을 다루는 교육원은 없고 특정 전공, 그 안에서도 인기 과목들 위주로 개설되어 있다. 운영 구조상 비인기 과목, 비인기 전공을 개설해 놓는다면 수강생이 부족해서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또 교육원마다 출석, 과제, 시험 등의 성적평가 비율도 다르다. 그리고 플래너가 없는 교육원도 존재한다. 교육원마다 이렇게나 다르다. 플래너. 그럼 이제 학은제를 진행할 때 중요한 사람이 등장한다. 바로 플래너이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나한테 학점은행제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학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졸업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마주친다. 그래서 실제로 학점은행제 교육원에는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해줄 플래너가 존재한다. 베이스부터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까지 계획을 세워주고 최단 경로로 갈 수 있게 플랜을 설계해주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 플래너들의 홍보가 많다 보니 학점은행제를 광고처럼 느끼는 사람도 많다. 플래너는 처음에 상담할 때와 진행할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진행 중에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플래너 말대로 진행했는데도 학점이 부족해서 졸업이 안 되는 경우도 진짜 많다.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 학점은행제 특징. 학점은행제는 한 번 시작하면 쭉 해야 될까? 아니다. 방학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자체 방학을 정할 수 있다. 정규대학교는 일정 학기를 다녀야 졸업이 되지만 반대로 학점은행제는 필요 학점만 다 모이면 졸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별도의 휴학 신청 없이도 수강 신청하면 재학, 안 하면 휴학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쉴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학기의 구분이다. 학기 안에 기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같은 학기 안에서 보통 한 달 정도의 텀을 두고 여러 번 개강을 한다. 그리고 참고로 학습자 등록 전에 수업을 들어도
되고 2학기를 먼저 시작해도 상관이 없다. 단지 취득한 학점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게 있다. 학점을 다 채우면 바로 졸업장이 자동으로 나올까? 아니다. 교육부에 학위 신청을 해야 최종 발급되는데 이건 1년에 2번 2월 8월에 졸업을 한다. 교육부 장관. 많은 분들이 대학교 졸업장은 해당 대학교에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학점은행제는 다르다. 실제로 이게 내 학위증인데 하단을 보시면 교육부 장관의 이름이 적혀있다. 국가에서 직접 인정한 졸업장이다. 그래서 어디서든 학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 자체로 학벌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오프라인 학점은행제. 마지막으로 온라인과는 반대되는 오프라인 학점은행제를 살짝 알아보자. 대학교 캠퍼스 안에 평생교육원 건물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오프라인 방식이다. 한마디로 대학교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 등록금은 한 학기 평균 200만원, 직접 기관으로 출석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통학거리를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좋은 점은 전공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교 이름으로 학위가 나온다. 다만 이 학위는 해당 대학교의 졸업장이 아닌 학점은행제 학위증이라는 걸 알아두어야 된다. 그래서 이 10가지만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학점은행제는 단순한 온라인 강의가 아니다. 국가가 만든 대학교와 온라인 교육원의 중간 지점 같은 제도인데 이걸 잘만 활용하면 시간, 비용, 경험까지 모두 절약할 수 있다.